마우스 우측 버튼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전체 다시 부분 체인으로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이렇게 하나, 하고 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하나 하고 완료를, 체인 종료를 한번 눌러주고 여기까지 하나 들어갔다. 두 번째 체인 두 번째 요소를 시작을 해라, 그죠? 두 번째 하나는 여기서, 아이고, 여기까지 가고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이렇게 두 번째 체인을 끝내겠다. 그러면 체인이 하나, 두 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 잡고 체인을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잡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요. 전체 색깔 바꾸세요. 색깔 다 초록색으로, 동일한 색깔로. 전체 다시. 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날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그리고 여기서 종료할 거니까 이 체인은 끝이다 라고 하면 여기 종료. 이건 이전에 잡았던 체인, 이전에 잡았던 체인을 또 잡는 거고요. 자, 나머진 여기서 누를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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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V 하면 체인이 두 개. 이렇게요.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자, 윈도우하고 영역, 포켓하고 체인에서 몇 가지 안 남았어요. 이제 윈도우. 자, 윈도우나 다각형 영역이 남아있죠. 영역은 거의 포켓에서 쓴다고 했어, 그죠? 포켓에서 쓴다 그랬고, 자, 볼게요. 우선은 쓰고 제가 글자를 하나 써볼게요. 자, 와이어프레임에서 문자 생성. 자, 여기서 MASTER 캠 높이가 크게 그릴게요. 15 정도. 너무 작은데 높이가 20으로 할까요? 20 하고 여기다가 한번 찍어 볼게요. 아이고, 잘못 썼네. 캠이라고 C. 하고 여기다 찍어 봤어요. 자, 글자 같은 거를 할 때 윈도우나 다각형을 을 선택을 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모양만, 체인만 거는 방법 한번 볼게요. 가공 경로 윤곽.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다시 또 할 거니까 윤곽에서 글자 같은 거를 판다라고 하면 윤곽을, 자, 저 따라오세요. 자, 가공 경로 창의 윤곽. 하고 윈도우를 긁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자, 범위를 내가 이만큼 가공을 하겠다라고, 이만큼 체인을 잡겠다라고 선택해 주시고,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와요? 대략적인 시작 위치. 내가 여기를 찍으면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를 찍으면 여기서부터 시작. 예?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찍을 건 아래, 여기서부터 체인이 걸려 나옵니다. 자, 이건 뭐예요? 근데 문제는 방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죠? 뭐 글자나 뭐 이런 것들. 자, 확인. 공부에 가서 새 공부 생성으로 한 1파이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평행대밀 1. 끝내기 하고 그냥 나머지 다 무시할게요. 그냥 그대로 V 보기만 할게요. 하면 경로를 보면 잘못됐어요. 자, 파라메터 창을 눌러주세요. 절삭 파라메터 요거.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공구 중심으로 갈 건데 우리 아직 안 배웠잖아요. 글자니까 중앙으로 팔 건데 컴퓨터가 아니라 안함. 그럼 센터 확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중심으로 글자를 파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윈도우입니다. 윈도우는 범위를 지정하고 시작을 하고자 하는 부위를 클릭을 해야 그쪽부터 체인이 다시 걸립니다. 지금 스타트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니까 내가 만약에 윈도우로 다시 걸면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았어. 그럼 스타트 방향을 내가 우측 하단 클릭을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엔 다각형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마우스 우측 전체 다시. 이번엔 다각형을 클릭을 하고 자, 이렇게 네? AST만 그리고 엔터. 시작 위치 여기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AST 다각형도 알겠죠? 그냥 대충 올가미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게끔 하고 시작점을 찍어주면 돼요. 자, 도형 전체 다시. 이번엔 요거 벡터 아까 한번 해봤죠? 선택을 할 때 그냥 지나가다가 걸리는 애 여기까지 엔터. 그죠?
자, 그리고 네, 영역하고 뭐 부분 영역도 있고, 네, 영역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형상 체인을 나갈 건데, 형상 체인 한번 볼게요. 저랑 다 똑같이 영역부터 갈까요? 영역부터 그럼 자, 사각형으로 대충 그릴게요. 사각형으로 너무 크게 그리면 오래 걸리니까 하나, 이거 중심 고정하지 말고 이 정도 사이즈만 하나, 잠깐만요. 다시 위치가 안 좋아요. 다시 하나, 둘, 그다음에 아일랜드들 하나, 조그맣게 동그라미를 그리다 해서 내가 이제 이 안에를 가공을 하겠다 라고 하면 가공 경로, 자, 포켓 다 기본값으로 그냥 기본으로 쓸게요. 포켓, 이 3D에 있는 포켓을 선택했네. 취소. 자, 여기 2D에 있는 포켓 여기요. 2D에 있는 포켓을 선택하고, 자, 여기 영역, 포켓은 거의 영역으로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찍으면 돼요. 왜냐면 포켓은 방향이 없어요.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안을 까는 거야. 내가 여기만 포켓을 따고 싶으면 여기만 찍으면 되고. 확인. 공구를 보기 위해서 10파이 엔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링크를 -5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면, 경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체인을 전체 다시 하고 영역으로 그냥 가운데 여기 빈 공간을 찍으면 얘만 잡혀요. 그냥 여기 그냥 포켓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역이라고 하는 체인입니다. 영역. 포켓 잡을 때 거의 뜨신다고 보시면 돼요. 포켓이나 영역미를 사용을 하실 때 잡을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거 하나, 형상 체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쓸 수가 있거든요. 장공이나 오브그라운드를 몇 개 그려볼까요? 사각 형태. 자, 너비가 60에 16, 그냥 그 상태로 16 하고, 고정 60 너무 큰가요? 한 40만 할게. 40에 16 0도. 자, 고정해 놓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하고, 자, 적용 한번 눌러 놓고 45도 틀어 볼게요. 45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대충 이렇게 했어요. 자, 형상 체인은 동일한 길이를 가진 동일한 형태의 도형, 각도는 상관이 없어요. 동일한 형태의 도형을 체인을 잡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가공 경로창에 작은 화살표, 윤곽. 다이나믹을 했네. 자, 여기서 윤곽. 자, 그 다음에 체인. 자, 하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형상 체인에서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색깔이나 색상이나 뭐 여러 가지 속성을 기준 도형으로 체크를 해서 색깔을 우리가 달리 했다면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형태에 따라 그것만 잡게 또 한 번 범위를 잡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형상체 하면 끝나요. 그럼 동일한 형태는 다 잡히는 거죠. 그죠? 사이즈가 체인의 길이가 똑같고 형태가 똑같을 때 잡히게 돼요. 근데 형상 체인을 하고 나면 자 마이너스 5로 할게요. 하고 절삭 파라미터도 그냥 왼쪽으로 놓을게요. 컴퓨터 이게 방향이 처음 잡은 체인 도형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요. 이해하시겠죠? 절삭 방향이랑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고 나신 다음에 정렬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순서가 내 마음에 안 들게끔 자 다시요. 지금 공구가 189 돼 있어요. 파라메타 공구에 18로 선택을 할게요. 확인.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순서가 엉망이에요. 순서가 하나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내가 정렬을 하고 싶은 패턴이 있다면 여기에서 도형에서 자 이 형상 체인을 한번 잡은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정렬 옵션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패턴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걸로 할게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재생성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형상 체인을 잡고 난 다음에는 정렬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드릴 사이클 할 때처럼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최단 거리로 하셔도 되고 양님 패턴이 원하는 방향이 있으시면 그쪽 방향으로 정렬을 한번 해주셔야 움직이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똑같은 사이즈를 갖고 있지만 뭐 내가 일부러 아까 말한 형상 체인의 조건을 일부러 할까요? 몇 개만 형태를 바꾼다던가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색깔을 바꾼다던가 하면 자 이 똑같은 사이즈가 있지만 체인을 하나 잡고 옵션에서 기준 도형으로 이걸 선택을 하면 여기에 관련 색깔이 바뀌잖아요. 색깔하고 형태가 바뀌니까 하고 형상 체인을 아이고 잠깐 잘못 눌렀네. 다시요. 속성 매칭을 안 눌러서 그래. 동일 기준 놓고 속성 매칭을 누르고 색상 하고 확인 누르고요. 체인을 걸어주면 아이고 이렇게 걸리게 돼요. 죄송해요. 너무 빨리 넘어갔죠? 다시 자, 이 지금 체인을 잡을 때 옵션에서 제가 그냥 기준 도형만 잡았는데 기준 도형 선택이라고 얘를 찍으면 얘에 관해서 뭐 선의 두께, 형태가 선택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동일한데 속성 매칭을 활성화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색상이나 뭐 다른 형태라고 하고 체인을 걸고 형상 체인을 걸어주면 돼요. 그러면 또 한 번 구분이 되겠죠. 같은 형태인데 내가 깊이가 틀리다든가 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원호 드릴 사이클에서도 적용을 해요. 그죠? 4파인데 M4 탭인데 깊이가 틀린다든가 그죠? 형태를 바꿔놓는다든가 색깔을 바꿔놓는다든가 그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교재에 써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조금 해봐야 이해를 하셔서 어차피 뭐 진입점이랑도 이것도 진입점과 이거는 이제 진입복귀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영역이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교재에 보시면 한번 형상 체인도 마찬가지고 조건을 여기서 색깔을 바꾼다든 색깔을 활성화하고 색깔과 레벨 기준 도형 선택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 얘만 잡힌다 라는 걸 교재에 다 써 있긴 합니다. 근데 한번 듣고 나니까 보이는 거지 그림만 봐가지고 모르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됩니다. 뭐 체인 관리자는 방금 했던 것들 중에 단체 다시만 했는데 뭐 이런 내용이고요. 체인을 방향을 거꾸로 잡는다든가 하시면 될 거고요. 아까 말씀 다 못 드렸던 것들 여기 있어요. 시작 방향을 바꾸는 방법, 뭐 다이나믹으로 위치를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체인 종료 위치를 변경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진입복귀예요. 진입복귀하고 체인만 잡을 줄 알면 그리고 나머지 숫자만 넣으면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 진입복귀에 대해서 정말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체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체인하고 진입복귀만 알면 돼요. 그죠? 우선은 1차적으로 자 우선은 그래서 새 창을 하나 열고 할까요? 새 창을 하나 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의 백자리 사각형 또 그려보세요. 가운데다가 체인을 나머지는 뭐 설명을 할 거고 체인에 대해서는 체인은 했고 진입복귀에 대해서 설명이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우선 진입복귀가 어디 보자. 진입복귀 60페이지 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음 주에 오면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그때 진입복귀를 다시 하게 될 거고요. 60페이지에 요겁니다. 진입복귀입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자 가공 경로 머신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세요. 기본가부나 아무거나. 자, 62페이지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접선과 법선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윤곽 가공으로 자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갈 거예요. 체인을 단일 체인으로 왼쪽을 찍어주세요.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자 공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공구 생성 18 평행드밀 도형의 정의 18 그대로 끝내기를 하겠습니다. 다 똑같이 놓고요. 링크만 링크에서 마이너스 5로만 놓을게요. 가공 깊이만. 자 진입복귀에 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게 꺼 있는 상태에서 우선 봤죠. 지난 꺼보고 확인을 누르면, 자, 체인이 딱 시작하는 위치부터 시작을 해서 체인이 끝나는 데까지만 가요. 그죠? 충돌하잖아요. 뒤로 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빼던가 뭐 들어와야겠죠? 보통 자, 활성화를 시키고 접하계는 그냥 연장이 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탄젠트 접선과 법선 원 하게 됩니다. 탄젠트하게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접선부터 보게 되면 연장이 되는 방향으로 100% 공구지름의 파이, 공구지름의 100%, 그죠? 10mm, 우리 10파 있었잖아요. 10mm만큼 지금 체인을 잡은 거에서 10mm를 늘리겠다. 나갈 때도 이 오버랩은 지금 해당이 안 돼요. 얘는 닫혀있는 애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열려있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자, 접하게 10mm만 확장을 하겠다. 접하게 보죠? 확인. 그러면 스타트를 누르면 10mm가 늘어난 상태에서 가고 10mm가 늘어가서 빠지겠죠. 그죠? 자, 확실하게 접선과 법선 그리고 원을 알면 돼요. 원. 자, 그러면 법선으로 한번 빠져볼게요. 자, 접하게. 자, 나갈 때는 법선 수직하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빠지게 돼요. 수직한 방향으로 10mm 5mm 뭐 되든 뭐 10mm 들어가 볼게요. 확인. 경로. 자, 접선이었고 시작할 때 접선이었고 가서 법선으로 빠진다. 자, 근데 나 여기 좀 더 가서 이렇게 빠져보고 싶죠. 예? 좀 더 가서 빠지고 싶죠. 그건 파라메타에 하단에 윤곽경로 시작 조절이라는 곳에서 조절을 해요. 법선으로 링크를 법선으로 빠지게 되면 여기에서 조절을 하는데 확장을 할 거야. 얼마나? 10mm만 당겨 볼까요? 그러면 10mm가 가고 위로 빠지게 돼요. 그럼 여기를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미 축소를 해볼까요? 10mm를 줄이고 들어와서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법선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윤곽 시작 쪽에서 축소 10mm를 줄여볼게요. 10mm를 줄여볼게요. 아씨, 여기 공구지름이고 10mm 확인 하면 수직한 방향으로 10mm가 떨어진 데부터 그죠? 들어와서 나가고 좀 더 나가고 10mm 나가는 거죠? 위로 10mm 빠지고 그죠? 1차적으로 접선과 법선 확장 축소 기본적으로. 자, 법선은 수직한 방향, 접선은 탄젠트예요. 탄젠트. 근데 이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원이에요. 원. 접선과 원. 보통 공구부하를 줄이려고 수직으로는 잘 안 들어가고 원을 그리면서, 왜냐면은 이게 수직으로 들어가면 툴패스가 기계가 천천히 가면 상관이 없는데 빨리 가면 쿵 할지도 몰라요. 데이터가 직각으로 나오면 안 좋아요, 기계. 그래서 공구 부하도 당연히 많이 받고. 그래서 보통 진입을 할 때 꺾게요. 확장. 접선으로 놓고 확장이야 이따가 누르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는 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울게요. 0부터 0. 자, 반경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내가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요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는데 0도부터 90도의 원을 그리냐, 180도의 원을 그리냐, 270도의 원을 그리냐, 이 도는 원의 사이즈는 R, 반경값은 얼마냐. 근데 여러분들 간단해요. 이 링크를 내가 여기서 가운데서 진입을, 소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5mm야. 그럼 가운데에서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할 거야.
그럼 이 원을 얼마만큼 그려야 공구 간섭이 안 날까요? 반경값 5보다 큰 원을 그려주면 4분의 1의 원을 그려주면 간섭 없이 들어가요. 1mm 떨어진 상태에서 계산이 되죠. 근데 뭐 35도 뭐 이상한 각도를 넣으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무조건 90도의 원을 그린다예요.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얼마를 떨어진다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그려보자고요. 반경이 10을 가진 20파이의 원을 그리는 거죠. 20파이의 원을 90도에 90도 0도부터 90도 나갈 때는 반경이 10에 아이고 10이군요. 이쪽이 10이죠. 10에 180도 한번 그려보자. 안 쓰긴 하지만 180도의 원 한번 그려보자고. 확인. 그러면 여기서 자 0도부터 20파이 여기서까지 10mm 떨어진 지점부터 두르는 거예요. 원을 4분의 1의 원을 그리고 절삭하고 나갈 때는 180도의 원을 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35도에 접선 넣고 뭐 이러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보정을 쓰거나 중복보정을 사용을 할 때는 진입을 할 때 진입을 할 때 직선 구간이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경보정이나 중복보정을 쓸 때는 살짝이라도 여기에 직선 구간을 하나 더 넣어줘요. 여기다가 접선 길이를 내가 5mm 넣어볼까요? 원래 1mm 정도만 넣으면 돼요. 5 동일하게 이렇게 5 넣어볼게요. 그러면 직선이 들어가고 원이 들어가요. 링크가. 그럼 10mm가 떨어진 게 돼요. 잘 봐요.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여기서 10인 반경이 10인 원에 여기 10mm 떨어진 거죠. 공구지름에 거기다 직선으로 또 10mm를 만드는 거야. 20mm. 그죠? 10 직선 원 180도 돌고 아이고 90도 바꿨나? 안 들어가네요. 얘는 링크가 왜 안 들어가지? 엉켜서 그러나? 90도로 했네요. 여기. 이렇게 가게 됐죠. 이걸 지워보면 90도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90도의 원 이렇게 확장. 근데 원으로 가게 되면 또 끝단이 마음에 안 들잖아. 어떻게 아까 밑에 배웠던 확장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진입 뽑기에 윤곽경으로 시작 조절에 확장 하고 5mm만 확장을 해놓을까요? 5mm만 확장 하고 요거는 그냥 꺼버릴게요. 그래서 G41이 들어가게 나오는 우리가 중복보정이나 경보정을 쓰는 게 아니면 굳이 원을 이 직선은 확장을 하지는 않아도 돼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소재부터 90도의 원을 그린다 생각하고 내가 몇 mm 떨어져야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반경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야 생으로 들어갈 때 공구부하도 좀 더 적게 들고 기계도 빨리 이송을 할 때는 거기에 직선으로 나오면 기계가 거길 도착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5천으로 간다 그러면 쿵 하고 한 바퀴 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직선으로 나오면 쿵 쓸 거고 그거를 감속을 하기 위해서 원으로 데이터를 나가야 돼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왜 원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럼 내가 10mm 늘리고 90도의 원을 그렸다. 밑에 확장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확장과 축소, 그 다음에 접선, 법선에 대해서 법선 그리고 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